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다각형. 정다각형이 뭐죠, 여러분? 그래요. 정다각형은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을 말합니다. 정이라는 말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야지만이 우리가 정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다.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요. 정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정사각형. 그렇다면 정사각형은 어떤 도형을 말하죠? 그래요. 내 변의 길이와 내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이 붙어 있고요. 정이 붙어 있으니까 길이와 각이 모두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각형이네요. 그래서 내 변의 길이와 내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도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직사각형. 그렇다면 직사각형은 어떤 도형을 말하죠? 직사각형은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바로 각이에요. 직사각형은 네 각이 모두 직각이어야 한다. 따라서 네 각이 모두 같겠죠. 직사각형은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특징이 있어요. 네 각이 모두 직각이므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더라는 것은 각이 같기 때문에 나오는 특징입니다. 평행사변형. 어떤 도형을 말하죠?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징이 있어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죠. 이렇게 사각형인데 한 쌍이 평행하고요. 또 나머지 한 쌍도 이렇게 평행합니다. 이렇게 평행하다 보니까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이 길이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한 변의 길이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도 같다는 게 특징입니다. 평행사변형,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마름모를 알아보겠습니다. 마름모는 어떤 도형이죠?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변의 길이예요. 마름모는 각은 상관이 없어요. 네 변의 길이가 같다면 우리는 이 도형을 마름모라고 합니다. 이때 각의 크기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잊지 마세요. 따라서 특징이 있어요. 직사각형이 각의 크기가 같아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듯이 마름모는 길이가 같기 때문에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집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같다는 게 바로 특징이 되겠네요. 그래도 마름모의 가장 큰 개념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입니다. 정다각형. 무엇을 정다각형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한번 말해보세요. 정사각형. 무엇이 정사각형이죠? 여러분들이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사각형. 어떤 도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하나요? 마름모. 어떤 도형이 마름모죠? 여기서 직사각형은요. 네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고요.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에요. 이 둘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정사각형이 되겠죠. 여러분, 다 설명한 거 맞죠? 마지막으로 평행사변형은 어떤 도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나요? 그래요.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이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정리한 사각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시고 계셔야 합니다. 정사각형, 직사각형, 마름모, 평행사변형. 여러분 다 모두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개념 정리 반드시 해주시고요. 정리한 개념들을 그림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 도형은 어떤 도형일까요? 그래요. 일단 길이가 모두 다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네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첫 번째 마름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직각이에요. 직각이니까 이 사각형은 직사각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으니까 이 도형은 또 정사각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도형 보겠습니다. 이 도형은 어떤 도형일까요? 마주보고 있는 변이 평행하네요. 이렇게 평행한 두 쌍이 있으니까 이 도형은 평행사변형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있나요? 지금 보니까 한 변과 다른 한 변의 길이는 다르므로 길이가 같지는 않네요. 그쵸? 또 다른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두 쌍이 평행하니까 평행사변형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도형 볼게요. 이 도형의 특징은 어떻죠? 그래요. 길이가 같지 않아요. 그리고 각도 같지 않아요. 그런데 마주보는 한 쌍, 두 쌍이 이렇게 평행하네요. 따라서 이 도형도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도형 보겠습니다. 일단 네 각이 모두 직각이네요. 따라서 이 도형은 직사각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길이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각이 같으므로 이 도형은 직사각형만 되겠네요. 다섯 번째 도형 보겠습니다. 이 도형도 모두 직각이네요. 따라서 이 도형도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네 변이 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이 도형은 마름모도 되겠네요. 따라서 네 각과 네 변이 같으므로 이 도형 역시 정사각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형하고 비교해 볼게요. 이 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마름모꼴이라서 마름모로 먼저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마름모의 특징은 이 꼴이 아니고요. 네 변의 길이가 같으면 마름모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 도형이나 길이와 각이 같으므로 정사각형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게요. 일단 길이가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이 도형은 마름모가 되겠습니다. 각은 한번 볼까요? 각은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에 해당하는 이름은 붙일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보니까 마주보는 두 쌍이 평행하네요. 따라서 마름모이자 이 도형은 평행사변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여기 정사각형도 보니까 마주보는 두 쌍이 평행하네요. 이 도형도 평행사변형도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직사각형도 마주보는 두 쌍이 평행하므로 평행사변형도 될 수 있습니다. 정사각형은 물론 마주보는 두 쌍이 평행하므로 평행사변형이 될 수가 있겠죠.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네요. 직사각형도 되고요.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마름모도 되고요. 그리고 두 쌍이 평행하므로 평행사변형도 됩니다. 완벽한 도형이네요. 그래서 정사각형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각형의 이름을 명확하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수학 익힘 72쪽 사각형의 둘레를 구해 볼까요? 1번 준기가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고 있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그래요. 이 도형은 직사각형이에요. 한번 알아볼게요. 네 각이 모두 직각이네요. 그래서 직각이므로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죠. 둘레는 어떻게 구하죠? 둘레는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둘레를 다 더하면 되겠네요. 7 더하기 6 더하기 그리고 직사각형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7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6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네모를 채워달라고 했어요. 한번 볼게요.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가로 더하기 세로 그렇죠. 이것이 똑같이 가로 더하기 세로 두 개가 나오므로 곱하기 2를 했고요. 이 직사각형의 둘레는 7 더하기 6을 한 13이 두 번 있는 26이라고 할 수 있네요. 이 문제 이거를 외워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잊지 마세요. 이런 공식은 외우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둘레라는 거 그리고 직사각형이 무엇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2번 평행사변형의 둘레를 구해보세요. 그래요. 평행사변형이에요. 평행사변형은 뭐죠?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이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두 쌍이 평행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요.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같다는 특징이에요. 그쵸? 둘레 어떻게 구하면 되죠? 그래요.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길이에요. 그러면 9 더하기 2 더하기 9 더하기 2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9 더하기 2가 계속 반복되므로 9 더하기 2를 2배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9를 2번 해주고 또 2를 2번 해주고 이것을 더해줘도 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다 괜찮아요. 어쨌든 결과는 어떻게 나오죠? 9 더하기 2, 9 더하기 2 하면 11이죠. 11이 두 개 있으므로 답은 22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2cm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이에요. 두 쌍이 평행하므로 이 평행사변형의 특징으로 마주보고 있는 길이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되죠? 6 더하기 13이 두 번 나오므로 이것을 2배 해주면 되겠죠. 19를 2배 해주면 38이 나오네요. 따라서 답은 38cm 되겠습니다. 단위 같은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3번 마름모의 둘레를 구해보세요. 그래요. 힌트는 바로 마름모예요. 마름모는 어떤 특징이 있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cm가 4개 있는 거겠죠. 그러면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3이 똑같은 게 4개 있으므로 3 곱하기 4 해주셔도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3, 4, 12가 되겠죠. 여기 한 변이 cm이므로 정리해주면 12cm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마름모래요. 모든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같은 변이 4개 있으므로 7 곱하기 4 되고요. 7, 4, 28 되겠네요. 따라서 이 둘레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길이 둘레를 구하면 28cm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마름모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을 외우거나 평행사변형을 구하는 공식을 외워야지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름모의 개념, 평행사변형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4번 도서 대출증에 있는 사진의 둘레를 자를 사용하여 구해보세요. 여기 있는 사진에 둘레를 자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를 사용해서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다 재어 보셨나요? 가로가 몇 cm 나오나요? 3cm 확인했습니까? 세로는요 4cm 나오죠. 그러면 이 사진을 둘러싸고 있는 길이를 구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되죠? 3, 4, 3, 4 모두 다 3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모두 더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3 더하기 4가 똑같이 반복되므로 3 더하기 4를 2배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7 곱하기 2니까 14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14cm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둘레는 길이이므로 우리가 길이를 재는 도구인 자를 사용해서 길이를 잰 다음 둘레를 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직사각형의 둘레가 24cm일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그래요. 이 도형은요, 직사각형이네요.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네 각이 모두 직각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직각이니까 직사각형이겠죠. 직사각형의 특징은 어떻죠? 직각이므로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길이를 모두 다 더하는 거죠. 이렇게 다 더해서 뭐가 나오면 되죠? 그래요. 둘레가 24cm라고 했어요. 24cm가 나오면 됩니다. 8 더하기 네모 그리고 8 더하기 네모 해서 24가 나오면 됩니다. 아니면 8 더하기 네모한 것을 2배 한 거, 8 더하기 네모한 것을 2배 한 것이 24가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나요? 그렇다면 8 더하기 네모는 전체 둘레의 반을 차지하죠. 따라서 8 더하기 네모는 얼마가 되죠? 1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모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8에 뭐를 더해야지 12가 나오죠? 그래요. 네모는 바로 4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바로 4cm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8 더하기 4 하면 얼마죠? 그래요. 12예요. 이렇게 두 변을 더하니까 10이고요. 그게 똑같이 12. 두 배가 있어요. 두 배를 해주면 24가 되겠죠. 이거 공식으로 외워서 계산하는 방법을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많은 문제들을 기억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요령을 배우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올바르게 이해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선생님이랑 공부한 것과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5는 얼마죠? 그래요. 7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 개를 더할 때 네모 더하기 5는 7. 이 문제나 2 더하기 네모는 7이라고 했어요. 이 세 개의 문제는 어떻죠? 모두 다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는 뒤로 결과를 구한다기보다는 세 수가 있는데 두 개를 알고 있다면 하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개를 알고 있다면 이 네모칸을 구할 수 있고요. 두 개를 알고 있다면 이 네모칸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둘레를 구하는 거에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냥 둘러싸고 있는 길이를 모두 다 더하면 전체 둘레가 나오더라 라는 이 전체 식을 세워놓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세 수 중에서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는 방법 똑같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쓸데없는 둘레를 구하는 공식 다양하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둘레는 그냥 도형을 둘러싸고 있는 길이라는 것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6번 아래 그림에서 주어진 선분을 한 변으로 하여 둘레가 각각 16cm인 직사각형 두 개를 완성해 보세요. 주어진 선분을 한 변으로 하고요. 그리고 둘레가 각각 16cm인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선분은 1, 2, 3, 4, 5cm이고요. 두 번째 선분은 1, 2, 3, 4, 5, 6, 7cm이네요. 둘레가 16cm인 직사각형을 만드는 것을 한번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둘레가 16cm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은 이렇게 가로와 세로, 또 가로와 세로를 더하겠죠. 가로와 세로를 더하고 또 가로와 세로를 더합니다. 그런데 이 가로와 세로는 같은 크기예요. 그렇다면 16을 어떻게 하면 두 개가 나눠지죠? 그래요. 8cm짜리를 만들면 되겠네요.
가로와 세로를 더해서 8cm를 만드는 직사각형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형에서는 세로의 길이가 5cm예요. 그렇다면 가로의 길이는 몇 cm를 하면 될까요? 그래요. 3cm를 하면 8cm가 나오겠죠. 따라서 가로 3cm, 세로 5cm인 직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지면 될 것 같아요. 가로가 3cm, 세로가 5cm 더해주면 8cm고요. 이 8cm가 똑같이 8cm 두 개가 있으므로 둘레가 16cm인 직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도형에서는 가로가 7cm예요. 그러면 세로를 어떻게 해야지 8cm인 도형을 그릴 수 있을까요? 그래요. 세로가 1cm면 되겠죠. 가로가 7cm, 세로가 1cm인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네요. 한번 확인해 보면 가로가 7이고요. 세로가 1을 더하면 8이 되겠네요. 그 8이 똑같이 7, 1 해서 8이 되므로 두 개가 있어요. 따라서 이 도형의 둘레도 16cm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은 가로와 세로를 두 번 더한 거와 똑같으므로 내가 둘레가 나와 있는 것을 똑같이 이등분을 해서 가로 세로가 몇 cm가 되면 될까? 라고 생각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그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그렸나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식은 따로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각형의 명확한 개념과 둘레가 무엇인지만 명확히 아시면 됩니다. 둘레는요, 이렇게 도형의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길이, 그것이 바로 둘레가 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